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쌤은 늘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잘 되길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좀 윤택하게 정신적으로 좀 풍성하게 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보다 나은 그런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수준 차이 나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라. 인류는 삼류와 일의 성패를 논하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을수록 오히려 차가운 마음으로 무겁게 입을 다뭅니다. 상대와 자신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눈높이가 다른 상대한테 자신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논리적으로 인과를 설명해 봤자 그는 알아듣지 못할 거고, 그들과의 말다툼에 시간을 쓰는 것은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일과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할 시간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일에 쏟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의 고도를 높여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감정을 소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신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 사람과 다투는 일에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와닿나요? 한번 그런 관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짧게 한번 여러분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의 지난해 설비 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2%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수요가 AI용 칩에 몰린 반면에 전기차용은 정체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육성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투자가 예정보다 앞당겨지고 있어요.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감도 현재 나오고 있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보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 이 주요 반도체 대기업 10곳의 설치 투자 계획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그 설비 투자액이 1233억 달러네요. 전년보다 2% 감소했고 23년에 이어서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더라. 2년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 위축의 여파로 스마트폰하고 PC 등 디지털 기기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로 산업기기 용도 부진해서 업체들은 같은 해 투자를 억제했죠. 각 기업들은 지난해 시황 회복을 예상을 했고 낙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투자액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미국 인텔은 설비 투자를 당초 계획인 300억 달러 예상해서 20% 이상 축소를 했고 지난해 3분기 16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경영 재건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전망치를 전년 대비 1% 감소해서 350억 달러 안팎으로 당초 예상보다 20억 달러 정도 낮췄고 전년에 견주어 봤을 때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데 위탁 생산 사업에서도 첨단 반도체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도 반도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네요. 차량용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라서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등 전력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대 제조사죠.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작년 9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설비 투자 금액은 8% 감소한 29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23년에 그 11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1% 증가한 35억 달러 규모를 예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칩니다.
AI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요. 세계 최대 위탁 생산업체죠. 대만 TSMC는 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서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5년간 반도체 사업에 약 12조 원 투자해서 AI용 메모리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죠. 옴디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가 중국 내 신규 공장에 대해서 투자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는 올해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가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5 시리즈를 출시를 앞두고 있던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요. 폴더블 폰 시장이 축소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중국 제조사들이 기술 조치를 많이 좁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보급형 폴더블 폰을 내놓는 등 새로운 전략으로 장애에 대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니까 지난 7월 출시한 폴더블 폰 갤럭시 Z6 이 시리즈의 5개월 누적 판매량 보니까 490만 대네요. Z5 시리즈의 521만 대보다 6% 감소했고,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지난해 3, 4분기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어요. 삼성은 갤럭시 Z6 시리즈 출시로 시장 점유율 56%를 차지해가지고 폴더블폰 1위 자리에 올랐는데,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더라. 그리고 화웨이, 아너, 모토로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출하량은 최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하지만 중국 업체들조차도 폴더블폰 사업을 축소할 조짐이 보이네요. 시장 조사기관에 출시된 폴더블폰이 41종이었죠. 올해는 32종으로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보급형 폴더블폰인 Z 플립 SE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가격의 장벽을 낮춰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최근에 그 세계이동통신사 사업자 연합회에서 Z 플립 XE라는 제품이 포착됐어요. XE네, 또 이건 또 희한하네. XE. 이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SE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Z 플립 FE는 그 Z 플립 6에서 사용했던 화면을 비롯해서 S24 시리즈에서 썼던 자사 애플리케이션 AP죠. 엑시노스 2400을 재활용할 거라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재고 부품을 활용해서 제품 가격 최대한 낮춘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반기 되면 애플이 첫 폴더블폰을 선보이면서 폴더블폰 시장이 다시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DSCC는 폼팩터 기능 사용 사례, 내구성 등이 개선되면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경우 2026년에는 관련 시장이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네요, 시장이. 삼성전자 시총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은 249조 원으로 감소했는데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가장 컸더라. 그런데도 시총 1위는 지켰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시총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엉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03조 6,670억 원에서 124조 6,340억 원으로 한 21조 원 늘었네요. 21조. 삼성은 475조에서 318조니까 약 156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좀 많이 잘 돼가지고 삼성전자 시총이 막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차피 다 지나간 소식이기 때문에 올해 25년에는 좀 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가지고 빨리 8만전자 회복하고 10만전자 가는 그날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